날씨가 추워질수록 진가가 드러나는 이동식 찜질방. 아이 뜨거. 아우 너무 엄청 뜨거. 더 뜨거니? 이쪽 안에 몸이나 몸이 가뿐한 것 같아요. 뜨거운뜨거하게 씻으니까.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 한치의 어긋남도 용납하지 않는데요. 인간들한테 우선 좋아야 되는 거니까요. 몸에 좋은 찜질방을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힘든 상황에서도 결코 일손을 멈추지 않는데요. 일이 끝나고 나면은 쑤시고 아프지. 매일 용암 같은 쇳물을 마주하며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을 막 쳐가지고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만드는 것은 화목난로인데요. 안전하고 따뜻한 화목난로를 완성하기 위해 고온을 견뎌가며 용접을 하는 작업자. 그러다 보니 온몸은 상처투성입니다. 손이 비린다거나 방치로 때려서 뭐 목이 든다든가 뭐 이런 거 비일비재하는 얘기죠. 결코 만만치 않은 설치 작업. 하나, 둘. 네, 미국 좁아. 300km 나갑니다. 폭한의 추위를 녹이기 위해 누구보다 값진 땀을 흘리는 사람들. 그 뜨거운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충청남도 공주시. 이곳에 추운 겨울을 뜨끈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유 춥다. 아우 담배로 가요 여보. 담배로 갑시다. 부부가 향한 곳은 집 옆에 위치한 작은 한옥입니다. 아이고 따뜻하다. 따뜻해. 아 땄어. 엄청 뜨거워. 아유. 뜨거워. 어디 뜨거운 거 여기가? 네. 보세요. 보셔. 이곳은 이동식 찜질방인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했지만 지금은 그 매력에 빠져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한다는군요. 황토방울 보니까 단열도 좋고 우선 뭐 바닥이 뜨거우니까 상당히 좋죠. 흙 냄새, 나무 냄새 그런 게 너무 좋고 그냥 있어도 자연이 좀 몸이 좀 좋아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좋아요. 요즘처럼 추위의 온도가 뚝 떨어질 때면 아예 뜨끈한 바닥에 온몸을 지진다는 부부. 이보다 좋을 순 없다는데요. 이동식 찜질방.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래서 찾은 충청남도 천안시의 한 공장. 자, 천천히. 좋아. 됐어. 이동식 찜질방 제작의 첫 단계는 목재 치수 제기부터 시작됩니다. 고리하고 보가 서로 이렇게 맞물리도록 이 홈을 파야 돼요. 이 부분에. 예, 기둥 머리거든요, 여기가. 대부분의 과정이 전통 한옥을 만드는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요. 못 대신에 나무와 나무 사이를 짜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별한 목재를 정교하게 자르고 다듬어서 조립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치목 작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을 살린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우선 좋아야 되는 거니까요. 인간들한테 좀 친화적이라 봐야죠. 해롭지가 않고. 이어서 작업장 안으로 들어온 것은 한눈에 봐도 거대한 돌판. 이건 어디다 쓰는 자재일까요? 이게 구들이에요, 구들. 보시면은 이게 이 사각형 위에 있는 게 이 현모암 구들이거든요. 저기서 불 때면은 따뜻한 기운을 이 안에 바가지 엎어놓은 것처럼 이게 쑥 들어갔죠. 네. 근데 이 부분에서 뜨거운 기운이 모여요. 차가운 기운은 가라앉고 뜨거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기운이 위에서 머물도록 이렇게 사각 바가지처럼 엎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통째로 만든 구들은 이동시에도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무게가 한 4.5톤에서 5톤 사이로 나갑니다. 구들이 도착하자 본격적으로 뼈대 세우기에 들어가는 작업자들.
먼저 구들의 좌우 균형을 맞춰 4개의 기둥이 들어갈 자리를 정확하게 표시합니다. 기둥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기둥 센터를 지금 잡아주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중심을 잡았다면 기둥을 고정시켜줄 볼트를 박아 넣습니다. 그 위에 기둥을 수직으로 올려주는데요. 간단해 보여도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 온 신경을 쏟습니다. 기초니까 올라가면서 대들보다 다 이거 짜여서 올라가길래 만에 삐뚤어졌다면 집이 삐뚤어졌는 거라고. 그럼 다 뜯어야 돼 다시. 이런 이유로 작업자는 기둥의 수직, 수평이 제대로 맞을 때까지 수없이 조절해가며 맞춰갑니다. 고도의 집중력과 인내심을 요하는 작업이죠. 세 개의 기둥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 튼튼하게 구들에 박아 고정시켜줍니다. 이어서 석가래를 받쳐주는 역할을 할 볼을 기둥 위에 올려주는데요. 이때 딱 맞물리게 위치를 맞춥니다. 그리고 나무 망치인 매를 이용해 빈틈없이 맞아떨어지도록 두들겨주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작업도 이어가는데 그래 맞춰봐. 정확히 안 물려서 그래. 다운. 살짝 쳐봐요. 한번. 손이 많이 가도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못이 우리가 쇠니까 단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나무에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은 나무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 비틀어지면서 못을 분질을 버려요. 끼워 맞춤 해놓은 것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끼워 놓으면은 서로 물고 있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서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틀어지고 싶어도 못 틀어져요. 이렇게 서로 짜맞춰 조립하는 방식을 결구라고 하는데 목재의 성질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잠깐. 내려. 올려요. 가만 있어. 잠깐. 아니, 가만 있어. 이쪽 올려. 됐어. 됐어요. 마무리인가 싶었는데 짜맞춰 놓은 부분에 나사를 박는 작업자. 끼워 놓은 것이 이게 이 싣고 가는 과정에서 움직이니까 이게 들고 빠져요. 그래서 꽉머리 볼트로 박아줘야지 이 움직여도 이렇게 들고 빠지질 않아요. 다음으로 지붕 만들 준비를 하는데요. 위에서 대들포 지들는 거라. 이동식 찜질방이라 하지만 만드는 데 들이는 정성과 노력은 보통 한옥을 만드는 것에 뒤지지 않습니다. 상량을 올린 다음에는 석가래를 재단합니다. 어떤 나무를 사용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육송이에요. 이건 우리나라 소나무. 석가래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육성은 재질이 질기고 잘 썩지 않아 석가래로 많이 쓰이는 목재입니다. 본래 한옥에서 석가래의 위치는 상량 윗부분인데요. 하지만 이동식 찜질방의 경우 이동할 때 석가래가 흔들릴 수 있어 위치를 상량 위가 아닌 옆에 고정시켜줍니다. 전통 방식을 현대에 맞춰 응용한 것이죠. 여기가 하중을 제일 많이 받는 데다 보니까요. 고정 같은 거 확실히 하고 이게 타전기만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이제 이 하중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육각머리 피스 꼭 다 하나씩 박아 놓으면서 고정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세평, 즉 9.9제곱미터의 경우 26개의 석가래가 설치돼 지붕을 튼튼히 받쳐줍니다. 전통 한옥은 건강에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단열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찜질방은 단열에 특히 신경을 쓰는데요. 석가래 사이사이에 틈이 있어가지고 여기 단골막이라고 막은 다음에 이제 미장으로 황토 미장으로 덮을 거예요. 추운 겨울철 작은 구멍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굉장히 춥게 느껴지는데요. 이것을 미리 방지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황토로 막아주는 것입니다. 열로 바람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열로 다 바르는데 여는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못 박아요. 공간이 없어가. 미리 박아놔야 되지. 그냥 후에 작업하기 좋지. 겨울에도 뜨끈하게 찜질방을 즐기기 위해선 꼭 필요한 작업이기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다음 과정은 천장 시공입니다. 목재 인테리어의 마감재로 많이 쓰이는 루버를 이용하는데 여러 목재 중 갈라짐이 적고 견고한 미송으로 덮어줍니다. 루버를 잘못 밟아 미끄러질 수도 있어 작업자들은 늘 긴장 상태입니다. 천장 위에 들어가는 단열재는 소재보다 보온에 중점을 뒀습니다. 만약에 자연 소재를 쓴다 그리 하면은 한 두께가 40에서 50cm 이상 두꺼워져야 되거든요. 이동식 주택의 성질상 높이 그 제한 때문에 그 맞지 않는 점도 있고 지붕 단열은 이 인슐레이션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추세예요. 한편 밑에서는 벽체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이때 쫄대를 7cm 간격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단열재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두 번째로서는 황토 미장을 할 때 이게 없으면은 잘 흘러내립니다. 황토 작업을 할 때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목도 있고, 서로 이게 물고 있는 어떤 그 작용이 있어서 굉장히 견고해요. 이어서 벽체에 들어갈 단열재를 가져오는 작업자. 그런데 흔히 보던 단열재가 아닙니다. 한 30cm 정도 되는 볏짚을 5cm 정도로 압축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이것을 두 겹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열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압축 볏짚을 단열재로 사용하면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쾌적하게 보낼 수 있다는데요. 더운 여름에 일반 단열재를 넣어서 만든 이 황토방하고 압축 볏짚을 써서 만든 황토방을 이 비교를 해봤을 때 공기질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점점 이동식 찜질방의 모습을 갖춰가는데요. 이번엔 작업자가 구돌 위에 건축 자재인 와이어 메쉬를 내려놓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항상 나무를 떼가지고 장작을 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온수 보일러 연결해가지고 이제 같이 겸용으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수 보일러까지 설치해 편리성을 더했는데요. 바닥 못지않게 신경 쓰는 것이 벽입니다. 전북 익산에서 가져온 몸에 좋은 황토를 사용하는데 무엇보다 반죽 농도가 중요하답니다. 배는 마다 또 틀려요. 또 이런지 여기를 채울 적에는 좀 약간 치러야지. 이거는 이렇게 빳빳하게 캡니다. 단골막 걸리는 거는 빳빳해요. 너무 치려도 못 써요. 내부 역시 작은 틈으로 추운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꼼꼼하게 황토를 발라서 막아줍니다. 황토 반죽의 두께 때문에 두 번에 걸쳐 나눠서 발라주는데요. 초벌은 2.5cm 잡아주면 맞을 거고 배벌은 1.5cm, 거의 3.5에서 4cm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보기엔 쉽게 바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숙련된 작업자만이 할 수 있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렇게 잘 안 붙어 이거 다 쏟아지잖아요. 이게 잘못되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쫄대를 채워놓는 일이 이게 힘들어요. 이게. 접착력이 약한 황토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바를 때마다 팔과 손에 힘을 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번 먹어요. 45년간 이 일을 해온 작업자에게도 꽤 힘든 일입니다. 아유, 팔 아파. 아유. 승질이 찬찬해는 승질이 아니고 후다닥 해야기 때문에 아유, 마라톤 뛰는 거 이거 쉽게 말해서. 그래서 팔과 손이 성할 날이 없다는데요. 어깨가 침 누르는 같이 이제 씹을 때가 있지. 안 돼, 이제 그래도 안 아플 리가 있나? 아파도 참을만 하니까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일이 끝나고 나면은 쑤시고 아프지. 여기는 붓고 있어 이렇게 지금. 이게 쭈글쭈글한 살인데 붓고 있다고 이렇게 손이. 응? 부덕살. 응?
변형이 생긴다고. 이래 그냥. 쎄에다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차에 바르는 황토양만 약 1톤이기 때문인데요. 작업이 끝난 후에는 완전히 마를 수 있게 하루 동안 건조시킵니다.